인간이 가진 고질병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견주는 비교 습관입니다. 외모부터 성적, 학교, 직장, 연봉, 재산에 이어 자녀의 성적과 학교, 직업으로 비교는 계속되죠. 네덜란드의 한 사회심리학자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비교 행위는 본능적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일부러 깎아내리고 성과를 비판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자만감이 생기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격려해줘야겠다는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곳곳에서 묘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국가들의 한국 깎아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본래 좋은 소식이 하나 터지면 한참 동안 그 여운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속으로 터지면 기쁨도 관심도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우리 무기 수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4월 2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사업장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16억 4,400만 달러 규모의 다연장 로켓 천무 72대 등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2차 실행 계약 성격으로 재작년 7월에 체결한 기본 계약의 후속 조치인데요. 당시 폴란드 측과 천무 29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다음 날 218대를 공급하는 1차 실행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추가로 72대를 공급하는 계약에 서명을 한 것은 2년 전 맺은 기본 계약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열흘 전 HD 현대중공업은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해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3월 30일 현대로템은 STX가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 30대를 공급하는데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은 또 있습니다. 5월 13일 하나시스템은 유럽의 대표 항공우주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인간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하는 경공격기 에이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무기 관련 대형 계약 4건이 터졌으니 그 기쁨과 관심이 분산되어 주목받지 못했지만 분명 이는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이에 방사청은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 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는 의견을 내며 2026년 방산 수출 목표액을 200억 달러로 높여 설정하고 역량을 총동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에 비해 뛰어나면 시샘을 받기 마련, 최근 유럽에서 묘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나라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간 한국산 무기에 감탄만 하던 서구권 국가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으니까요. 몇 년 전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000년대부터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온 한국이 미국 등 시장 선정 국가들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값비싼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들의 대안을 제공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폴란드는 주어진 예산으로 F-35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FA-50을 선택했고, 미국 US-M1 탱크보다 덜 비싼 K2 전차를 사려고 한다며 한국산 무기의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에서 정보분석관을,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로 자리를 옮겨 합참정보국 소속 동부가 담당 고위 정보분석관을 지낸 군사전문가 브루스 백톨 교수는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그만큼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미국 장비 구입이 어려운 나라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시선은 여러 해외 언론의 공통적인 시선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해상강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5년 전부터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 규모는 자주포 116문으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예상됐죠. 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영국 방산업체로 구성된 팀 썬더가 K9A2로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 왜냐하면 영국이 독일제 52구경 차륜형 자주포 RCH-155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경쟁에서 밀린 것 아니냐 볼 수 있지만 두 자주포는 가격 차이가 꽤 컸으나 가격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둔 4월 23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를 만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시점에 세계 2위 방산대국 프랑스가 한국산 무기 도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묘한 질문을 던졌죠.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을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미국과 우방인 세계 다수의 나라에서 미국제 무기 수입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은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야 하고 이런 이유로 무기 호환성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방위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죠. 국내 방산업계 안팎에선 동유럽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가 한국산 무기를 평가절하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우리 K9을 운용 중인 노르웨이는 작년 2월 자국의 주력 전차로 신형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54대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8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옵션으로 남아있다고도 했죠. 수출 낙모를 기대했던 K2 전차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원래 K2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독일제를 선택한 것은 독일과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의 천연가스를 독일에 팔고 있으니까요. CNN을 포함한 다수의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독일 역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거침없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죠.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약 20%인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즉 EU 회원국들은 가능하면 EU 회원국들의 무기를 구매하자는 겁니다. 분명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런 서구의 한국 무기 견제에 대해 한 전문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유럽 내 방산이 스스로 뭉치고 있다. 성능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깊이 작용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 빼앗긴 시장을 찾기 위해 방산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원 및 수출 대상국의 지정학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유럽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주변은 더 난리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 태평양 전쟁의 주범으로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아 방위비를 빚으로 조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늘렸습니다. 지난 5월 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위비에 충당하는 건설국채 올해 발행액이 전년 대비 1.2배가량 늘어난 5,117억엔, 하나로 4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함정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 수출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무기를 제한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골치 아픕니다. 물론 북한이야 러시아처럼 우리와 수출 대상이 겹치지도 않고 비교도 어렵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과 이에 따른 좋은 평가의 위기감을 느꼈는지 지난해부터 국방경제사업을 국방경제발전전략으로 확장하며 무기 수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5월 11일부터 이틀간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며 당의 군수공업 정책 집행 정형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신형 방사포 검수 사격을 참관하고 5월 10일에는 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저격수 소총 생산 공장에서는 직접 사격 솜씨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방사포대체 생산 현장에서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 공정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을 기회 삼아 북한산 무기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김정은의 움직임에 대해 재래식 무기 생산의 첨단화, 자동화, 질적 재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 북한 무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러시아나 중동, 동남아에 북한 무기가 수출됐지만 불량품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 K방산이 진격하면 할수록 이런 견제는 더욱 짙어지고 또 깊어질 겁니다. 이런 견제를 이겨낸 후에야 진정한 방산강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 방산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